네, 증시전략센터 3부를 시작합니다. 코스피 지수가 소폭이나마 상승하면서 닷새 만에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1676포인트고요. 코스닥은 487포인트인데요. 자세한 시황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월요일장 양시장 모두 1시간 전과는 별 차이 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고용지표 부진에도 불구하고 국내 시장은 2분기 기업들의 실적 발표 기대감에 디커플링하는 모습인데요. 12시 구간 코스피는 4포인트 오르면서 1676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미국의 3대 지수가 모두 하락 마감했음에도 불구하고 1675포인트로 상승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하락으로 흐름을 바꾸면서 장 초반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10시 구간 이후로 꾸준히 상승폭이 높여지면서 현재 시초가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수급 상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외국인이 5거래 연속 매도하고 있습니다. 400억 넘는 물량을 내놓고 있고요. 여기에 기관이 장 초반 매수해서 매도로 흐름을 바꾸면서 30억 팔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이 저가 매수에 나서면서 방어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484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역시 11시 구간과 비슷한 흐름을 보이면서 480포인트 후반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1포인트 오르면서 487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488포인트로 상승 출발했지만 개장하자마자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강해지면서 잠시 파란불이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이 장 초반 매도에서 매수로 흐름을 바꾸면서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상황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개인이 31억 원 사고 있고요. 여기에 외국인이 소폭 사고 있습니다. 4억 원 사고 있고 반면 기관이 32억 원 매물을 쏟아내면서 주가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원달러 환율도 체크해보겠습니다. 환율이 연일 하락하면서 1220원대 초반으로 내려왔습니다. 현재 6원 50전 하락한 1222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은 소폭 오르면서 상승 출발했지만 이내 하락하면서 1220원대 초반으로 내려온 상황인데요. 뚜렷한 모멘텀이 없는 상황에서 원달러 환율은 수급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출업체들의 내고 물량과 달러 매도가 나오면서 원달러 환율은 하락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먼저 코스피 살펴보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조선주와 철강주가 강세입니다. 현재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0.3% 조정받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는 7일 2분기 실적 잠정치를 내놓을 전망인데요. 2분기 최고 실적을 내놓을 것이란 전망에도 불구하고 보합권에서 조정받고 있습니다. 반면 포스코는 철강주 강세 입어 2% 이상 급등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 인수에 따른 부담감에 약세를 보이던 현대차는 현재 사흘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0.7% 강보합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이 3% 이상 급등하고 있습니다. 반면 하이닉스가 1% 이상 떨어지고 있고요. 차트상이 보이지 않지만 LG디스플레이 역시 현재 1% 이상 조정받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보합권에서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차트상에 보이는 모든 종목들 빨간불이 들어온 상태인데요. 셀트리온과 서울반도체, SK브로드밴드 모두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OCI 머티리얼즈는 1%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태용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 모두 파란불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태용이 0.7% 오르고 있고 나머지 종목들 약보합 내지 2% 이상 조정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특징 테마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자력 관련주들이 한국과 인도의 원자력 협력 체결을 앞두고 동반 강세입니다. 이번 협정이 체결되면 한국의 원전이 인도 수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이 1.8%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한전기술과 한전KPS 4%, 2% 이상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보성파워텍과 모건코리아가 3%대에서 나란히 오르고 있습니다. 네, 앞서 특징주에서 다뤘듯이 오늘 철강주가 강세입니다. 2분기 실적 회복 기대감과 저평가에 대한 메리트가 부각되면서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포스코와 현대제철, 동국제강이 2% 나란히 오르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도 1% 이상, 1% 내지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STX그룹이 STX유럽을 싱가포르 증시에 상장한다는 소식에 STX그룹주가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비상장 계열사의 상장이나 또 지분 매각을 통해서 자금 조달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STX가 3% 이상 급등하고 있습니다. STX 조선해양이 8% 이상 강하게 오르고 있고 나머지 종목들 2% 내지 5% 이상 급등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주목받는 테마입니다. 태양광 관련주인데요. 태양광 시장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전해지면서 사업 기대감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바마 대통령도 태양에너지에 2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히면서 태양광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OCI가 3.9%, 4% 가까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SKC도 2% 이상, 3% 가까이 오르고 있고 S에너지와 신성홀딩스도 1% 강보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12시간 양시장 모두 빨간불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2분기 실적 기대감에 글로벌 시장과 디커플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자 후반 들어서도 상승 탄력을 이어갈 수 있을지 끝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12시 구간 시황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네, 주변국 아시아 증시가 엇갈리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오늘 국내 증시는 소폭의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3포인트 오른 1675선이고요. 코스닥은 487포인트에서 강보합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오늘 팔고 있는 가운데 개인들이 순매수해주고 있고요. 기관이 장중 매도로 돌아섰습니다. 기관 쪽에서는 보험과 기금에서는 순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3부에서는 동부증권 일산지점의 박성일 연구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 철강과 조선 그리고 태양광 관련주가 일제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전기전자와 자동차는 쉬어가는 모습인데요. 오늘장 이슈들 자세히 짚어주세요. 예, 오늘장 이슈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태양광 관련된 이야기를 안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요. 예. 그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2조 이상의 돈을 이제 태양광 발전 산업에 투자를 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좀 급등을 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자세히 살펴보면 한 2주 전 정도부터 이제 OCI를 비롯해서 SDN이나 S에너지에서 움직임이 좋은 움직임들이 나왔고, 특히 OCI 같은 경우에는 최근 단기간에 아주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태양광 산업은 2008년에 크게 한번 상승을 했다가 2009년에는 이제 공급 과잉 얘기가 나오고 이제 시장이 많이 꺾이면서 좋지 못한 평가를 받았는데요. 최근에 와서 이슈가 되고 있고 이렇게 수급상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태양광 산업 자체가 미래에 대한 확실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사업이 일단 확실하기는 하지만 그 과정 자체를 거쳐가면서 이제 조정과 급등을 반복을 할 텐데요. 지금 어느 정도는 급등하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좋은 투심에서 매매를 해보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대장주인 OCI나 OCI 홀딩스 예전 소디프 신소재 같은 경우에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단기 급등으로 SDN이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 SDN 같은 경우에도 좀 단기적으로 보시고 좀 조정받을 때 매수를 하신다고 하면은 좋은 수익률을 보이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박선희 연구원님, 새로 상장된 웅진에너지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나흘째 오르고 있던데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예, 웅진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미국의 2대 주주인 썬파워가 아주 저가의 폴리실리콘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원재료를 저가의 공급 물량을 들여와서 좀 고가로 팔고 있기 때문에 비상장 회사일 경우에도 아주 좋은 매출액과 영업이익률을 보였는데요. 그렇다고는 하지만 최근에 이렇게 급등을 해서 시총이 자본 총계 10배가 넘어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모습은 가치 투자의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은 조금 부담이 된다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양광 자체가 최근에는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매매 자체가 안 된다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 웅진에너지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을 제가 좀 권해드리겠습니다. 예. 장 초반에 웅진에너지가 나흘째 상승을 이어가는 움직임을 보였었는데 현재는 1% 이상 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박성일 연구원님께서 오늘장 어떤 종목을 관심 갖고 계신지 들어볼 차례인데요. 박성일 연구원님, 좀 전에 저희가 일부 시간에 자신의 기질대로 투자를 해라라는 조언을 통해서 말씀을 좀 나눠봤거든요. 네. 박성일 연구원님의 투자 성향은 어떠신지요? 함께 하시는 분들이 들어본다면 참고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스스로에 대한 투자 성향을 좀 판단을 해보자고 하면 저는 매우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는 편입니다. 일단은 저가 매수를 주로 하기보다는 가고 있는 종목을 올라타서 더 가는 방향으로 좀 매매를 하는 편이고요. 예를 들면 최근에 좀 업황이 좋은 항공이나 여행 이쪽으로 관련을 해서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또는 모두투어나 하나투어 같은 종목들이 좀 빠진다고 하면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고 4, 5%대에서 차익 실현을 하고 다시 이러한 종목들을 매수하는 전략을 좀 주로 사용을 하고요. LG전자를 비롯해서 최근에 좋지 않은 건설업이나 일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관심 종목에서 배제를 하고 보는 편입니다. 예, 크게 조정을 받은 저가 종목보다는 달리고 있는 말에 올라탄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오늘 관심 종목으로 들고 나오신 종목 역시 이런 종목인가요? 조금 비슷한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을 텐데요. 오늘 제가 관심 종목으로 갖고 나온 종목은 현대차입니다. 현대차는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는 시청자분들도 모두 아시고 있는 종목일 텐데요. 최근에 현대건설 관련해서 현대차가 지금 시총이 한 5조 정도 증발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현대건설 관련 이슈가 주요
그 조정에 대한 빌미를 제공을 했는데요.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현대차에서 지금 시장에 나온 이야기대로 인수를 한다고 하면은 한 3조 원에서 4조 원 정도의 그 비용이 발생을 할 텐데요. 실제로 이거를 현대중공업과 KCC를 비롯한 다른 뭐 현대가 쪽에서 참여를 한다고 하면은 2조 정도 원을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충분히 인수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이에 대한 반응으로 날아간 그 시총 자체는 5조에 가깝기 때문에 이런 아이디어에서 접근을 해본다면 일단 가고 있는 종목이 빠지고 있는 아주 좋은 타이밍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현대차 관련 MS, 미국 시장 MS가 발표가 됐는데요. 현대차가 분기 사상 최초로 5%를 넘어섰습니다. MS라는 것 자체는 뭐 영업이익률이나 판매액 측면에서도 아주 강한 지표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MS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현대차가 인센티브를 축소했다는 점은 그 얼마 전 한국 타이어와 같이 그 구조적으로 아주 선순환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급락을 한다고 하면은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10만원 단위로 해서 13만원, 12만원 정도에서 이렇게 조금씩 사서 모으신다고 하시면 15만원 정도까지는 무리 없이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제가 강력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얼마나 잡아보면 좋을까요? 개인적으로 좀 손절을 바라보지 않고 있는 종목인데 손절을 하신다고 하시면 지금 유럽 관련 이슈들 7월에서 8월 국채 만기가 도래되고 있는 스페인이나 뭐 피그스 관련 국가들의 이런 이슈들이 부각이 돼서 장이 심하게 꺾인다고 해서 뭐 11만 원을 깨고 내려간다고 하시면은 손절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현대건설 인수에 뛰어든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현대차 그룹주가 일제히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 소식이 전해진 이후로 시가총액이 5조 원 정도가 증발이 된 상태고요. 인수한다고 했을 때 또 현대차 쪽에서는 2조 원 정도가 들어갈 것이다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 만큼 지금 가격대 매수해 본다면 또 15만 원 선까지 목표가를 설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박성일 연구원님께서 오늘 관심 종목으로 가져나오신 현대차 들어봤고요. 이번 시간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갖고 계신 종목 다시 한번 상담을 해드리는 시간이죠. 스타 Q&A 시간을 이어갑니다. 네, 015-8500-1110번 무료 문자 번호를 통해서 들어온 종목들을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1599-7770번 전화를 주실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참여 방법을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닉네임 보내주시면 되고요. 상담 받고 싶으신 종목 그리고 종목을 얼마 주고 샀는지 매수하신 가격, 비중을 적으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함께 문자 참여를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참여해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푸짐한 상품을 마련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종목들 상담 들어온 것 보겠습니다. SM인데요. 11,40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11,400원에 50%를 갖고 계시다고 7962님께서 잘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SM부터 봐주세요. 예, SM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동방신기나 소녀시대 얘기를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동방신기나 소녀시대를 비롯한 이런 연예 관련 그룹들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이 상상을 초월할 만큼 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40% 이상이 날 때가 있는데 제조업에서 이런 경우가 흔치는 않지만 아무래도 인력이 사업의 중심에 서 있는 그 엔터테인먼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크게 날 수 있는 구조가 발생이 된다고 하면은 단기간에 실적이 아주 급등할 수 있는 그 모멘텀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가치주 투자 펀드에서 그 매입을 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또다시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가치주 투자 펀드들이 이렇게 해서 SM 같이 조금은 위험하다고 생각될 수 있고 변수가 많은 종목에 투자를 하는 이유는 실적에서 그 이유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일단 드리면은 최근에 아주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급등함에도 불구하고 기관들이 계속해서 꾸준히 이렇게 매입을 하고 있는 이유는 2분기 실적뿐만 아니라 3분기 실적 자체도 굉장히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모바일이나 뭐 아이폰 4G나 뭐 이런 관련된 기기들 무선 인터넷 관련된 기기들이 계속해서 확산이 된다고 하면 이런 수혜를 음원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는 크게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3분기 실적 또한 지금 2분기 실적 못지않게 좋을 것이라고 예상이 돼서 저 또 이렇게 11,400원 정도에서 매수를 하셨다고 하면은 기존에 매입을 최고가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 지금 14,900원, 15,000원 부근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제가 한번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SM 상담 받아봤고요. 자, 이번에는 8040님께서 보내주신 모토닉을 보겠습니다. 모토닉이라는 종목을 1250원에 2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미리네라는 닉네임으로 보내셨네요. 잘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모토닉 좀 봐주세요. 예, 네. 모토닉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엔진, 기화기를 만드는 업체인데요. 최근에는 뭐 배기가스 관련해서 규제를 좀 하겠다, 친환경적인 부품을 좀 만들어라, 이런 식의 이슈가 발생을 하면서 급등을 한 후에 조정을 좀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납품처를 좀 찾아보자고 하면 현대기아차가 대부분인데요.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제가 관심 종목에서 언급을 해드렸다시피 세계적으로 인도나 미국 시장에서 MS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고 인센티브를 축소하면서 영업이익률이 계속해서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가 조정을 받을 때 성우하이텍이나 모토닉, 세종공업 같은 자동차 부품주들이 같이 조정을 받는다고 하면 매수의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것이 당연히 맞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일단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얼마 전에 급등했던 가격대가 지금 9,500원 정도인데요. 9,500원과 61선이 만나는 부분, 예를 들면 9,580원, 70원 정도 부분이 깨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고요. 급등한 이후에 현대자동차가 조정을 받고 일단은 기아차, 현대차가 조정을 받으면서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는데 이런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이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뭐 외국인들이 조금은 매집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생각이 되고 지금 가격대에서 보신다고 하면은 12,000원까지는 무리 없이 들고 가시는 걸 제가 추천을 한번 드리고요. 시장이 많이 꺾여서 9,550원, 9,580원 선이 무너진다고 하시면 일단은 매도를 하신 이후에 다시 한번 8,000원대에서 접근해보시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음 종목 상담을 이어가기 전에요. 오늘의 비타민 퀴즈 문제를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네, 오늘의 문제입니다. 지렛대 효과라고도 불리며 차입금 등 타인 자본을 지렛대로 삼아 자기 자본 이익률을 높이는 것을 뭐라고 부를까요? 보기를 드릴게요. 1번 레버리지 효과, 2번 나비 효과입니다. 자, 영화 제목을 고르시면 안 됩니다. 정답 아시는 분은요, 닉네임과 함께 또 015-8500-1110번 통해서 문자 상담 받고 싶으신 종목도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참여해주시는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도 해드리고 또 푸짐한 상품도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동양강철을 보겠습니다. 동양강철을 3654님께서 상담 요청을 하셨는데요. 4,055원에 20% 추천 종목인데요.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예. 예, 4,055원이라고 하시면 매수하신 지는 그리 오래된 것 같지 않고요. 동양갈청 얘기를 좀 드리면은 아무래도 건축용 알루미늄 제품들을 만들고 있는 업체입니다. 최근에 그 구조조정 대상이 발표가 되면서 건축 관련 현대건설을 비롯한 대장주들이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이런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 오래 갈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구조조정안이 1차가 발표가 됐다는 얘기는 2차, 3차 조금 더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건설업을 부양할 수 있는 얘기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현재 이런 눌림목 구간에서는 일단 매수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는 게 맞는데, 동양강철같이 중소형주라고 하신다고 하면 매수보다는 보유 의견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삼성물산이나 GS건설을 비롯한 다른 종목들은 저가에서 좀 매수를 하신다고 하시면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좀 발생을 할 텐데요. 아무래도 그 밑으로 내려가 있는 납품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납품 단가 자체가 크게 인상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지금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년까지 좀 길게 바라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보유 의견 정도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쌍바닥을 만들고 있는 3,500원 선에서까지는 보유를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3,500원이 깨진다고 하면 일단은 매도를 하신 후에 다시 한번 저점을 찾으시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단기적으로 이런 2차, 3차 발표 구조조정안이 나와서 상승을 한다고 하면 4,400원까지는 좀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4,000원을 좀 넘어선다고 하시면 일단 매도를 하시고 건설 관련된 업체를 좀 매매를 하시고자 한다면 대형주 중에서 한 대림산업, 삼성물산, 현대건설, GS건설 중에서 하나 정도를 매매를 하시는 것이 맞다고 제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PJG님께서 보내주신 오디텍을 보겠습니다. 오디텍을 16,200원에 60% 비중으로 갖고 가고 있는데요. 떨어지기만 하는데 최선책은 무엇인지요? 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오디텍 봐주세요. 예, 오디텍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말씀을 많이 들었던 제너다이오드 칩을 만드는 업체인데요. 아무래도 제너다이오드 칩 자체를 독점적 지위로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은 앞으로도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것입니다. 서울반도체나 삼성전기
전기를 관련한 LED 관련 업체들이 주가가 상승한다고 하면 오디텍이 수혜를 보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구조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러한 구조적인 선순환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오디텍이 최근 주가가 상승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좀 생각을 해보면 유무상 증자 이후에 어느 정도는 좀 수급이 깨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급이 깨졌기 때문에 어느 일정 주체가 수급 관리를 하지 않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역배열 상황으로 가고자 하는 모양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주봉부터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봉에서 보시면 지금 21선이 강력하게 지지를 받고 있는데요. 21선 지지가 깨진다고 하면 61선까지는 한번 바라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어떤 종목에도 이게 통용되는 이야기가 될 수 있겠는데 61선이 지지를 받지 못한다고 하면 주봉상에서 그거는 좀 펀더멘털상의 문제가 있다고 바라보시는 천이 맞다고 생각이 돼서 21선 일단 지지 가격으로 생각을 해보시고요. 비중이 60% 이상이시 60%에 가까우시기 때문에 여기서 비중을 더 늘리시는 전략은 제가 추천을 드릴 수가 없고요. 21선이 깨진다고 하시면 기업의 펀더멘털을 믿고 61선에서 반등을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일봉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일봉상에서는 어느 정도 지금 데드크로스가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60일 이동평균선이 어느 정도 깨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쌍바닥을 만들었던 13,000원 부근대가 깨지지 않는다는 가정하에는 보유를 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디탁 자체의 펀더멘털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주 강력한 펀더멘털을 갖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보유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제가 생각이 되고요. 시장이 아주 큰 폭으로 변동이 되지 않는다고 하시면은 삼성전기나 오디텍 그리고 서울반도체에 미래 투자를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유하시는 전략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동부증권 일산지점의 박성일 연구원님과 함께 종목 상담까지 받아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거북이님께서 한국전력을 문의를 하셨고요. 나무꾼님께서는 쌍용차, 맨오프님께서는 멜파스 등을 문의를 하셨는데요. 오늘 상담 못해드린 종목들은 내일 최은정의 증시전략센터 시작하고 일부 종목 상담 시간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각 코스피 코스닥은 어떤 움직임 보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으로 갑니다. 네, 현재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5포인트 상승한 1672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들은 오늘로써 벌써 나흘째 매도를 보이고 있고요. 기관도 순매도로 돌아선 상태입니다. 개인만이 615억 원 순매수해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강보합권 1포인트 정도의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487포인트인데요. 역시 개인들이 매수하고 있고요. 외국인 역시 5억 원 정도 순매수에 가담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이 시각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증권사 종합자산관리 서비스인 랩 어카운트의 과열 양상에 검사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금감원은 오늘 최근 랩 어카운트를 통한 투자 금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고객의 건전한 자산관리 수단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감시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증권사의 불건전 영업행위 등에 대해선 강도 높은 기획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금감원은 또 금융투자업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리스크를 충분히 따지지 않고 임직원에게 이른바 먹튀식 인센티브를 주는 금융회사들은 기관 평가에서 불이익을 주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 물가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중 최저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 등에 따르면 OECD 30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2008년 비교 물가를 조사한 결과 한국보다 물가가 낮은 국가는 멕시코뿐이었습니다. 지난 2005년 한국보다 낮은 물가를 나타냈던 국가가 슬로바키아와 체코, 헝가리 등 7개국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우리나라 물가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안정세를 보인 셈입니다. 반면 2008년 한국과 비교해 가장 물가가 비싼 국가는 덴마크로 무려 148%나 높았습니다. 비교 물가는 한국 물가를 100으로 두고 미국 달러를 기준 통화로 정해 국가 간 물가 수준의 차이를 계산한 지수입니다. 노동부가 오늘부터 고용노동부로 새 출발합니다. 1981년 노동청이 노동부로 승격된 지 29년 만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오전 정부 과천청사에서 산하기관장을 비롯해 본부 간부와 직원, 국민대표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개최했습니다. 인태희 장관은 기념사에서 고용노동부 전 직원이 생각의 틀을 바꿔 고용노동행정의 질을 높임으로써 국민에게 희망을 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내일 삼성전자와 포스코 등 주요 대기업 인사 담당 임원과 경제 5단체 임원들과 함께 청년 고용 확대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 7일에는 서울광장 등에서 임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김문수 경기도지사, 송영길 인천시장 등이 참석하는 사회적 기업 3주년 기념 행사를 엽니다. 기업의 이자 비용이 급증하면서 이자 수입의 3배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 전체 기업의 지난해 이자 비용은 42조 3,600억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이는 한은이 7,180개 업체를 표본 조사에 얻은 것입니다. 반면 기업이 돈을 벌어 금융회사에 예치해 얻은 이자 수익은 14조 8,900억 원에 머물렀습니다. 이자 비용이 이자 수익보다 2.85배가량 많은 수준입니다. 한은은 기업의 이자 비용이 증가한 데 대해 글로벌 금융위기로 영업 환경이 어려워지자 차입이나 채권 발행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금리 인상 시 기업의 이자 부담이 크게 늘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오늘도 무료 문자 번호 015-8500-1110번 통해서 많은 분들이 비타민 퀴즈 참여를 해주셨고요. 또 문자 종목 상담 신청도 해주셨는데요. 당첨자를 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비타민 퀴즈 정답부터 다시 한번 말씀을 해드립니다. 지렛대 효과라고도 불리며 차입금 등 타인 자본을 지렛대로 삼아서 자기 자본 이익률을 높이는 것을 뭐라고 부를까요? 라는 게 오늘의 문제였고요. 정답은 1번 레버리지 효과였습니다. 먼저 하이리즈 증권 방송 무료 이용권 가지고 가실 분은 휴대전화 뒷번호 644 하나님, 8189님, 8488님께 드리겠고요. 신혜이손 로댕정 관람 티켓은 7962님, 4818님께 드립니다. 책 선물도 남아있는데요. 오늘 책 선물 받고 싶다고 말씀하신 분이죠. 7705님께 주식시장 승자의 조건이라는 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